왕순 제거 작전. 어쨌든 일은 이미 벌어졌고 왕순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종의 마음씨가 워낙 착했거든요. 성종은 처음엔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와서 키우려 해요. 유모도 붙여주고 나름 잘 해주려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종을 딱 보더니 아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본 성종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어린애가 지금 운명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죽고 아빠는 유배 보내지고 평생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 채로 자랄 텐데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자기를 보고 아빠라고 할까? 성종은 결국 아이를 왕욱에게 보내서 왕욱이 기르게 해줍니다. 그렇게 왕욱이 아이를 기르게 됐는데 또 왕욱이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왕순은 5살 때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성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합니다. 자, 근데 왕순이 갑자기 왜 등장했죠? 천추태후가 김치양이랑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얘를 왕위에 올리려면 왕씨성을 가진 어린 남자아이들을 전부 제거해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순은 엄마가 과거에 왕비였을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의 손녀이며 또 아빠는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순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자 증손자인 거예요. 사실상 목종이 아들 없이 죽으면 왕순이 유일한 왕위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얘만 없으면 내 아들을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추태후랑 김치양은 얘를 어떻게 제거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추태후는 왕순을 출가시켜서 절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 자꾸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뉩니다. 천추태후가 처음에는 왕순을 순교사라는 절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순교사는 수도 개경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 불교계에서 위상도 꽤나 높았고요. 그래서 사실 왕순이 마음만 먹으면 조정의 유력 관료들이랑 친분을 다질 수 있었어요. 그니까 왕위 계승을 못하게 하려는 것 치고는 좀 허술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로는 천추태후는 사실 왕순을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김치양이 자꾸 자객을 보내서 왕순을 죽이려 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거쳐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든요. 목종 9년 14살의 왕순은 순교사를 떠나 신열사로 옮겨집니다. 갑자기 작은 절로 보내지니 왕순도 뭔가 눈치를 챘겠죠. 이 신열사에는 진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눈치를 챘어요. 왕순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때부터 자꾸 왕순을 죽이러 자객이 찾아오는데 이들도 다 눈치 까고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은 어떻게 막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진관 스님이 땅굴을 파서 뭔가 위험할 것 같으면 왕순한테 여기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땅굴 위에 침대를 놓아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천추태후가 보낸 2사람이 저를 찾아와 왕순에게 술과 음식을 먹이려 합니다. 그러자 진관 스님은 이미 눈치 다 까고 왕순을 땅굴에 숨겨놓고는 이 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근데 어쩌죠? 왕순이 아까 산에 놀러 나갔는데 말도 없이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를 통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죠 뭐.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2사람은 저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지만 왕순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왕순이 목종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며칠 전 간악한 무리가 절에 술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신은 혹여나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염려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돌아간 뒤 그 음식을 마당에 버렸더니 잠새와 까마귀가 날아와 이 음식을 먹고는 금세 독에 중독돼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리도 절박하니 성상께서는 이 불쌍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목종이 왕순을 죽이는데 합의했다면 왕순이 이 편지를 목종에게 보냈을 리가 없겠죠. 또한 왕순은 마지막 남은 태조 왕건의 후손으로 사실상 후계가 확정된 상황이기에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걸로 보아 목종도 암묵적으로 왕순을 후계로 인정했을 거고요. 게다가 왕순이 신열사에 머무르면서 지은 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왕순은 왕위에 오르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종과 왕순 사이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근데 문제는 천추태후란 말이에요. 천추태후가 자꾸 몰래 왕순을 죽이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김치양의 난. 목종은 남색을 즐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남자친구로는 유충정과 유행간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요. 목종은 이 둘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 궁궐 출입을 자유롭게 했으며 이들의 관계가 워낙 유명해서 이미 조정엔 소문이 파다했죠. 게다가 이 둘은 목종의 신뢰를 등에 업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고려사에는 이 둘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충정과 유행가는 능력도 없으면서 왕으로부터 깊은 총애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이 둘은 교만에 차 건방지게 굴면서 백관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니 신하들은 그를 대하기를 마치 왕을 보는 듯이 하였다. 심지어 한때는 목종이 몸이 아프다면서 이 둘을 통해서만 관료들과 소통할 정도였으니 관료들 입장에선 이들이 얼마나 거슬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연등회가 펼쳐져 목종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더니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정까지 불이 번지고 마는데요. 불길이 워낙 센지라 진압할 새도 없이 천추전이 전부 타버려서 소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목종은 이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변고가 생긴 줄 알고 크게 상심해 드러눕고 마는데요. 다행히도 천추태후는 이때 다른 곳에 있어서 화를 입진 않았지만 문제는 목종이 이때 너무 충격을 받는 바람에 병이 들고 만 겁니다. 목종이 병에 든 이유는 단지 어머니 천추태후가 걱정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종은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음모를 꾸미고 있단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치양은 왕위 계승 1순위인 왕순에게 자꾸 암살자를 보냈었죠. 그래서 왕순이 이걸 목종에게 편지로 알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김치양은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 몰래 조정 관료들을 만나서 그들을 포섭하고 다녔는데요. 근데 누가 뭐래도 이때 왕의 최측근은 유행간과 유충정이었어요. 그래서 김치양은 아예 유충정까지 포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김치양이 하나 몰랐던 사실이 있으니 유충정은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목종을 사랑했단 겁니다. 목종의 뜻이 왕순에게 있음을 알기에 유충정은 김치양이 왕위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편지로 써서 목종에게 전하는데요. 폐하, 현재 김치양이 제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뜻을 함께할 자들을 포섭하고 있사옵니다. 저에게도 다가와 함께하자 하였으나 제가 거절했사오니 폐하께서는 서둘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목종은 김치양이 왕순에게 자꾸 자객을 보내면서 왕위를 가로채기 위해 자기 편을 포섭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연등회를 보다가 궁궐에 큰 불이 나질 않나? 이 불을 누가 왜 냈는진 아직까지 몰라요. 뭐 우연히 났을 수도 있고 목종이 연등회를 보고 있었으니 김치양 측에서 목종을 죽이려 한 걸 수도 있고 불이 천추전으로 옮겨 붙었으니 천추태후와 대립하던 유학파 신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불을 낸 걸 수도 있죠. 천추태후가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에 유학파 신료들은 그녀를 싫어했거든요. 어쨌든 목종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대형 화재가 발생한 데다가 또 김치양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목종은 최충순을 불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왕실 외부에서
영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자네는 이 사실을 아는가? 신도 언뜻 듣기는 하였으나 그 실상에 대해선 알지 못하옵니다. 여기 유충정이 내게 준 편지와 대량 원군이 내게 보낸 편지를 보게나. 그러자 편지를 읽은 최충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태가 급박한 듯하니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짐의 병이 점차 위독해져서 결국 죽게 되면 태조의 후손은 대량 원군밖에 남지 않게 된다. 경은 최항과 더불어 평소 충정과 절의가 있으니 마땅히 왕위가 다른 성씨에게 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궁을 나온 최충수는 최항을 만나 목종의 말을 전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최근 근심하고 있었는데 성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때 유충정이 사람을 보내더니 최항과 최충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성상께서 병으로 누워 계신 틈을 타 간사한 무리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장차 사직이 다른 성씨에게 돌아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병세가 더욱 위독해진다면 마땅히 태조의 후손을 후계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최항이 놀란 척하며 묻기를 태조의 후손이라면 누굴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자 유충정은 대량 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라면 마땅히 왕위를 계승할 만한 분입니다. 제가 직접 경들을 만나 상의하고 싶지만 제겐 수행원이 많아 혹여나 주위에서 의심을 살까 두려우니 두 분께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보아 유충정은 목종의 뜻이 대량 원군에 있음을 알고 최항, 최충순과 함께 목종의 뜻대로 대량 원군을 후계로 책봉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행가는 대량 원군을 후계로 삼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목종은 유행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일을 진행하라고 명하는데요. 최충수는 다시 목종을 찾아가 대량 원군을 데려오는 일에 대해 의논합니다. 대량 원군께 군사를 보내 그를 궁으로 모셔오게 하소서. 허나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으면 분명 시일이 길어질 것인데 간사한 무리들이 그 틈을 타 대량 원군을 해치려 할까 두렵습니다. 하여 군사 10여 명으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서 조용히 모셔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서둘러 보내도록 하라. 내가 친히 대량 원군에게 선의하여 나라를 맡기려고 한다. 만약 내가 병이 낫게 된다면 과거 성종께서 나를 후계로 세우셨던 것처럼 일찌감치 명분을 세워놓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 누가 틈을 엿보려 할 텐가. 짐이 아들이 없어 일찍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였는데 이 때문에 무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게 되었으니 이는 다 내 잘못이다. 경들은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이 일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자, 근데 과거에 대량 원군한테 하도 자객이 많이 찾아가는 바람에 대량 원군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찾기만 하면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종은 직접 편지를 써서 대량 원군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목종은 최충순에게 명하여 글의 초안을 잡게 하고 직접 먹을 갈았는데요. 폐하, 신이 먹을 갈아서 글을 쓰겠나이다. 바라건대 성체를 수고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음이 조급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편지가 완성되자 목종은 신열사로 10여 명을 보내서 대량 원군을 맞아오게 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 개성부 참군에게 명하여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교회에 나가 그들을 맞이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목종은 서둘러 왕순을 궁궐로 데려오라고 명하고는 뒤이어 다른 조치도 하나 더 취합니다. 목종은 왕순이 오기 전에 김치향이 먼저 군사행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군대를 궁궐로 불러들이는데요. 목종의 선택은 강조란 자였습니다. 강조는 목종이 특히 신뢰하는 자로 이때 서북면 순검사라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종은 강조에게 급히 서신을 하나 보내는데요. 강조는 지금 당장 궁궐로 달려와 나를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강조에게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간사한 무리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으니 강조는 서둘러 병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나와 나라의 변란을 평정토록 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그 사이에 목종이 죽어버린 걸까요?